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Q&A 공부방, 이제 퀘션 그리고 앤서 하는 공부방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국가우성 아파트이고요. 오늘이 2017년 7월 16일인데 혼자 공부방의 특성이나 저의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화성은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백지설을 근간으로 합니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진다는 환경, 인성론보다 환경론을, 인성론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교육은 백지인 현재 아이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화시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는 백지에다가 성선설 입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선설, 백지설하고 성선설을 좀 결합시켜서 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환경이나 교육 환경, 그 학생의 교육 환경이나 구조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 습관, 자세를 바꾸고 틀을 바꿔야 아이가 자리를 잡고, 자기 자리를 잡으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바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자라야 된다는 그런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충족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죠.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너 행복하니?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제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으면 학생에게 그만두게 하거나 학생에게 상담을 통해서 그것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통 물어 찾아오든지 어떤 가르친 학생의 이제 인연으로 찾아오는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동가쌤이 거의 한 100명에 한 명은 옆에 지나가다가 광고, 창문에 써 있는 거 보고 오기도 하지만 거의 이제 물어 인연으로 하게 되고, 소수의 아이를 1대1로 수업한다는 걸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의 아이를 1대1로. 그래서 데이터가 많은, 옛날에 학원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외에, 제가 학원에서 근무할 때 외에는 소수의 아이들로 집중해서 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의 특징을 보면, 학습 누적 기록부라고 제가 제 유튜브에 찍어 놓는 거, 이걸 쓰면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고 정착이 되는 애들이고요. 근데 대안이 없어서 찾아오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공부를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공부방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를 전부 다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학습 기초가 없어서 포기가 되었거나, 아니면 어디에 손댈지 몰라서 도서가 없거나, 이렇게 두 부류로 거의 나뉘죠. 공부를 잘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거나. 그래서 근데 어쨌거나 이제 학습 누적부 그렇고 받는 애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공부시키니까 행복하죠.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하고 싶은 스타일의 약점을 보완해주면서 공부하니까 행복해하고, 대안이 없는 학생들은 일단 대안을 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해주죠. 동아쌤은 이렇게 학습 누적기로나 대안이 없는 학생들을 받고 행복하게 자라게 하면서 10년 후에 아이들이 이제, 아니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저 사람이 돈 받고 가르친 사교육자가 아니라 진짜 내 선생님이었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가 제 기준입니다. 좀 까다롭죠. 추상적이고. 근데 어쨌든 학생은 동아쌤에게 바라는 것을, 방향성을 알려달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최선의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요.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는 저에게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해주고, 동아쌤은 이제 학부모가 바라시는 것들이 가능할 때는 권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한계를. 학생과 학부모들 영향 중에서 동아쌤에게 처음에 올 때는 거의 학부모들이 데리고 오시고요. 나중에는 이제 학부모들은
다 그만했으면 하는데 학생들이 오래 지속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명확하게 저는 그 사교육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는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뭐 보통 아이들이 오면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안정을 시킵니다. 학생 누적 그룹을 쓸 때까지.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 안정을 돼서 안정을 시키는 첫 번째 정도는 시간을 확보하죠.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고 앉아서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질문 쓰고 이렇게 해서 피크로 아이를 뽑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식이 나옵니다. 이 자연스럽게 나온 방식 때문에 아이가 적응해서 더 이상 안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학생의 요구대로 거의 많이 해주는데요. 최소한의 것을 배고 이때 적응이 되면 이제 동화쌤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6개월 동안 제가 이제 밀어주고 받쳐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너도 좀 해달라고 하면 일정 부분 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응이 되지 않고 이 적응이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애를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기적을 가지려면 이게 적응이 된 걸 학부모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동화쌤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하고 학생 자체가 본인이 의지를 가지느냐 가능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느냐 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의지, 성향, 아이의 그 습관을 만든 이후의 목표의식, 정신력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나 욕심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제가 과목도 스크랩 해주고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다 뽑아주고 막 A4로 2박스, 3박스도 뽑아주고 원하는 건 다 구해줍니다. 대회 나가는 거 다 고쳐주고 조언해주고 생기부 쓰는 거 다 정리도 다 해주고 논술 쓰면 다 첨삭도 해주고 학습 누적 그룹으로 학습 방향성 뭐 이런 거 공부법 이런 거 다 조언을 해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도 다 주고 기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하고 놀아주고 뭐 노래방도 같이 사주고 수영장도 같이 가주고 뭐 필요한 거는 뭐 다 얻은 것은 다 that's okay 해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주는데 욕심이 그 정도만 됩니다. 아이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자,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못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안 합니다. 처음에 안 하는 이유가 이게 못할 수밖에 없는 기초가 없는 아이들이면 기초를 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초를 채울 때까지는 공부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안 한다는 걸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안정시켜서 제거를 하고 이제 한다 나는 이제 공부를 한다 라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해도 이제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안 돼 라는 한다 그래서 한계가 도달했을 때 그때 여기는 공부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한계에 도달했을 때부터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진짜 공부 자신을 돌파하고 자신을 키우는 공부. 근데 이렇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려면 뭐 공부만으로 안 돼요. 아이의 정신력, 아이 자체, 아이 수준이 달라져요. 그 수준이 달라져서 삶의 레벨이 달라져서 목표도 확보해주고 목표가 달라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기간까지 갈 동안 물리적인 시간이나 시행착오 아니면 아이가 목표를 가지라고 딱 살아있는 생물인데 확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을 하고 아쉬운 경우도 생기죠. 뭐 이런 전체적인 단계를 알기 때문에 상담을 하면서 이제 동화쌤에게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걸 다 맨날 일일이 다 뭐 일정 부분 설명을 드리지만 부모님한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 학습지 선생님이나 공부하는 강사가 될 게 아니잖아요. 공부의 단계나 방법을 설명하는 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이제 찍어서 올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자,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서로 타인이기 때문에 저랑은 같이 밥을 먹고 어쨌든 학생 너를 위해서 너가 하기만 하면 너가 하게 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생활을 같이 하는데 아이들은 어쨌거나 일정 부분 성적이 조금씩 오르고 잘 대해주니까 특이한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우다가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니까 다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쌤이 혼자 노력을 합니다. 동영상도 찍고, 말도 해보고, 피드백도 해보고, 나중에 이제 10,000개 영상 찍은 이후에는 뭐 10년 동안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매일 글도 쓰고 그랬는데, 그게 동영상으로 갔다가 동영상으로 다 점검을 해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서 또 10년 동안 글을 조금씩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정리를 해서 쓰고 모아놓으면 이게 당연히 사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백과사전을 만들 생각입니다. 특이한 선생님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다. 저 사람은 필생을 담아서 교육에 대해서 연구했다. 모조리 남겨놨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으면 사소한 사교육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고 정리하고 모아놨다. 라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그래서 뭐 제 책으로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돈이 되진 않아요. 1대1로 하고 먹고 살 수는 있는데 1대1로 하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뭐 제가 아침에 많은 일 일하는 날은 뭐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하고 새벽 1시까지 매일 일하거든요. 쉬는 날 없이.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직업을 해서 이만큼 벌지 못할까 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남는 거는 적어도 내 제자들하고 몇 명의 제자들과 내가 생각하는 그 학생도 나를 선생이라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내 제자들과 책 두 가지가 남을 것 같죠.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 그 학생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제 인생 제 노력 그러면 더 책도 집중하고 더 올바른 제자 키우는 게 낫잖아요.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하는 인원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이 학생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간의 가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이 돼야 되고 서로 간의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가 몇 점의 점수가 아니라.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교육을 해왔는데 뭐 일반적인 인식의 경우에는 뭐 대가관계를 주니까 대가관계 안에서 네가 책임을 다해라 뭐 인정합니다. 이게 바탕이 되겠죠. 그런 안전에서 치열하게 이게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운이 좋게 뭐 교육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아이들 점수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몇 점 오르고 그 아이의 인생 변했을까? 변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당연히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프로 강사들은 변하게 시킵니다. 인생은. 어쨌든 그 나름대로 아이의 그 인생에 변화시킬 때 몇몇 아이들이 기적을 일으켜서 뭐 개별적으로 모든 걸 지원하니까 그런 기적도 일어나겠죠. 그래서 발생되는 이 성과들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툴이 뭐 완성되고 교육을 계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발생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과는 아이의 노력이지 아이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제 노력, 부모의 노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공부방을 하면서 교육에 고민을 해요. 돈이 아니라 행복한 교육이 뭔지를 끊임없이 교육하고 싶은 선생님들이나 뭐 부모님들이 있으면 같이 대화 나눌 용의가 있는데 아직 공부방이 교습소에서 공부방으로 바꾸고 1년 정도는 정착 기간이라 생각해서 정착이 되면 뭐 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경우에 저도 부족하지만 시각이나 방법이나 정보나 이런 교육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강사가 서로 간에 자신의 강의를 하고 부족한 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발전하고 싶은 분들의 모임은 이 유튜브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0-3938-3736입니다. 옆에 왼쪽에도 있죠. 사진 위에 3938-373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도 입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한 입시 말고요. 아이들 행복한 교육 기왕이면 아이들 스스로 하는 행복한 교육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와서 강의 요청하시면 뭐 5인 이상 있으면 무료 강의도 이렇게 시간이 잡히면 가까운 곳은 무료 강의하고 먼 데는 차비는 받아야겠죠. 네. 행복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으면 이렇게
강의해드릴 의향이 있고, 교육 연구를 하고 싶어요. 테마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학교나 공공기관이나 많이 했거든요. 한 글쎄요 100번 이상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의 요청하시면 편안하게 그 실사례만 가지고 공부가, 이론은 저도 잘 몰라요. 교수님 이론 이런 거. 그런데 혼자 실사례를 테마식으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없는 자료면 제 교육했던 일관되게 제가 지금 20년째 행복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을 했으니까 필요한 그 교육 요청이 있으시면 정리해가지고 기꺼이 강의하러 달려갈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Q&A 공부방인데요. 퀘션이 질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인생에 있어서 왜 그럴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 고민을 학생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요. 그래서 완벽한 답이 아니지만 최선을 위한 최선의 답을 만들고요. 이런 답들이, 이 질문과 답의 과정들이 행복한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돈을 지불하는 부모님도, 그리고 힘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고민을 계속 해나가는 선생님들도 행복한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행복한 교육은 그럼 뭐냐? 간단하게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그죠? 생활의 패턴을 안정되게 만들고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삶, 안정을 통해서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치는 게 행복한 교육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